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제일 억울한 게 본전도 못 찾는 거죠.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기로 시작된 삭발 투쟁이 셀프 희화화 탓에 의미가 퇴색되는 걸 넘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답니다. 헤어스타일이 영화배우 율브리너 닮았다, 게리 올드먼 같다 등등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내년 총선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거다 어쩐다 뭐 그런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다가는 국회가 아니라 국회 조계사가 되게 생겼다는 모 정치구단 의원의 얘기는 새겨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보통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한테는요 이게 절실한 소원이 되고 있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를 치고 달아난 이 파렴치한 범죄자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시의 사고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정색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 차가 지나가고 난 후의 상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가 보이는데요. 세상에. 저 동그라미 안에 보이죠? 퍽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고임을 직감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상태죠. 네. 자, 이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차는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안에 운전자가 보이는데요. 해당 차 안에 타고 있는 용의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저게 도로 CCTV에 찍혔던 당시 사고를 냈던 차량과 지금 희미합니다만 그 당시 운전자의 모습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전날이 지난 16일이었고요. 저 도로가 2차선 도로였습니다. 저 아이가 8세 정말 어린 아이인데 세상에. 저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아빠의 가게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아이고. 전날 저 아빠의 가게에 다녀오던 저 어린 아이를 과속으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 백미러로 아이의 머리를 충격을 가했는데 보통은 오른쪽에 이 사이드 미러로 보통 부딪히는 경우들을 이제 당해 보신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저 당시에 과속이 속도가 빨랐냐면 저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로 남자의 머리를 쳤고 그 당시에 머리를 친 상태에서 아이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이제 가격이 돼서 뇌출혈과 복합 두개골 골절을 당했고요. 그럼 저 상태가 돼서 아이가 붕 떴다 떨어지면 당연히 차량의 운전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시에 진짜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관련 당시에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요거는 사고다 짐작하고 이제 확인하러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도로에 누워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아이 쪽으로 집중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올라와서 아이를 확인하고 돌아서서 차를 타고 손살같이 도망갔어요. 이게 차에 탈 때 군중 속에 한 분이 고함을 쳤어요. 저놈이 도망간다. 빨리 잡아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제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목격자분 얘기가 그 운전자가 뭔가 지금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뭔가 자기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사고 현장 그 피해자를 본 다음에 도망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운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20세 남성인데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경에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서 지금까지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에 따르면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사고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에 공항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허허. 뺑소니 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부모님이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그럼 지금 그 아이의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걱정됩니다. 네, 그 아이 지금 뇌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두개골을 떼어내는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아마 생명의 고비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생명의 고비는 넘긴 듯한데요. 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인터뷰에 의하면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다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도 안아줄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갔던 저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저 생떼 같은 자식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뇌압 상승으로 두개골까지 떼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래요. 이수정 교수님, 네. 분통 터집니다. 이 사람을 잡지도 못하다니요.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공조를 요청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이제 법무 당국에 이 사람을 검거를 해서 좀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 피해자 지원법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료비 정도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서 네. 어쨌든 이 사람을 검거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요,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게 지난 18일 오후였는데, 그런데 이 파렴치한 사람은요, 그보다 하루 앞선 17일 날 카자흐스탄으로 인천공항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못 잡은 거예요. 신원을 확인하고도. 그런데 불법 체류자였단 말이에요. 김기영 아나운서. 예. 불법 체류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사고 당일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네. 이 거주지에서 한 400m 정도 이 카자흐스탄 청년의 거주지에서 400m 떨어진 마트에서 이 사람이 장을 본 이 CCTV 영상이 저 사람이에요? 예, 저 동그라미 속에 범죄자인데요. 네. 자, 이 사람이 카드를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들이 신원 파악을 위해서 이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카드 명의도 네. 본인 명의가 아니고요. 허허. 전화번호도 허위이고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남성을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가 네. 차량도 이제 확인을 한 게 이 네. 남자가 도주를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한 2.1km 떨어진 지역에 네.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차에는 블랙박스도 없었고 네. 이 차도 대포차.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요. 네. 회사 등록지를 이제 차량의 등록지를 보니까 네. 폐업을 한 회사의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짜였던 거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에서 그 용의자 주거지까지는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사고 나기 직전에 그 마트에 들러서 생필품을 구입한 후에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용의자 국내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인터폴의 적색 수배 요청과 법무부를 통해서 범죄 인도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탐문과 압수수색을 거쳐 이틀 만에 불법 체류자인 용의자를 특정하였지만, 용의자는 범행 후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금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국내 행적과 빠른 시간 내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도주 경로에 대해서 혹시나 또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대포차도 그렇다지만 어떻게 허위로 카드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요? 허위로 카드하고 휴대폰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력자까지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혹시 이 사람이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제로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였는데 여태까지 왜 확인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찰도 할 만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만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실제로 신고 접수 3분 만에 오후 3시 33분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네. 관할 경찰서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경찰 헬기까지 동원해서 용의자와 차량을 추격했지만 현장 검거에 실패합니다. 통상 뺑소니범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만 알게 되면 그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불법 체류자가 대포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 더 이상 도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이의 부모들도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하면서 네. 대포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네. 만에 하나라도 이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 연관된 친족이 있거나 생활 근거지를 여전히 두고 있지 않는 한은 조만간에 국내로 송환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도 상호주의에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동일 사안이 있을 때 이 범죄인을 송환해 줄 만한 사안이 되어야 송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국가별로 다른데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르면 송환을 해줍니다만 다행히 뺑소니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폴 공조라는 것도 인터폴이 강제 수사 권한이 있지는 않거든요.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내에 이 불법 체류자의 소재지를 확인해서 결국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직접 검거에 송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요. 희약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자막도 나왔습니다만요. 이 부모님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요. 내가 5분만 일찍 현장에 갔더라면 하는 지금 후회를 하시고 지금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가 봐요. 이수정 교수님, 이 아이를 지금 부모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사건이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이를 애당초에 보호하지도 못했고 지금 범인을 검거하는데 이미 뭐 국내에 없다 보니까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제도에도 국가에도 화가 나고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 부모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불법 체류자의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위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뭐 대포차니 뭐 가짜 신분증이니 그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결국 불법 체류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입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 8살입니다. 8살. 이 아이의 부모님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직 악몽을 꾸는 것 같답니다. 아이가 지금이라도 웃으면서 아빠 배고파라고 불러줄 것 같은데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먹고 싶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에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잘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깨어나길 바라는 거 얼마나 지금 간절하겠어요. 의식불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영 아나운서. 네. 지금 병원에서는 사흘이 고비다 이랬다 이러는데 지금 어제 저희가 알아봤더니 CT 촬영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의료진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고비는 넘겼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천만다행이네요, 세상에. 예, 맞습니다. CT 촬영 결과를 보고 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재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의료진이 밝혔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 이 피해 아동이 깨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의식 회복의 유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깨어나더라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지켜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생명의 고비를 넘겨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만 네. 이 피해 아동의 그 후에 또 이제 피해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보세요. 앞서 불법 체류자, 대포차,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어디 가서 이 보상을 받을 길은 없잖아요. 그럼 이 지금 부모님들은. 그렇죠. 원래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은 이 범죄의 피의자에게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나라로 출국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병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는데 네. 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네. 생명과 신체에 관련한 범죄여야 되고 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생계가 유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현재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아하. 이런 요건을 좀 검토해 본다면 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신이 무심하지 않다면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게 기적을 내려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아이가 반드시 부모님에게 품에 정말로 다시 의식을 되찾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경찰이요, 그 도망간 나쁜 놈, 그 놈을 반드시 검거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더불어 지금 국내에는요, 여전히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1991년 1월 29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영화 그놈 목소리인데요. 하하. 예, 이 한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이 있었죠. 네.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9살 이영호 군이 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자신의 집 인근 놀이터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네. 그 뒤에 부모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네. 협박 전화였습니다. 네. 내가 이 이영호 군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 플라자 호텔 커피숍으로 나와라. 네. 뭐 이런 식의 협박 전화를 거의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60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전히 이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이형호 군이 약 43일 뒤인 같은 해 3월 13일에 한강공원 인근 배수로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이 안타까워요. 범인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고 네. 알고 보니까 협박 전화를 계속 해오던 도중에 네. 이 이영호 군은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이영호 군 사건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실제 배경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실제 그 유괴범 그놈의 목소리가 육성이 나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무튼 말입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테이크아웃 들어가 계십시오. 알았습니다. 실은 꼽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 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닫으셔가지고요.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저기 없군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것만 한 가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 좀 끼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형우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우 죽기를 바라죠. 글쎄요, 이수정 교수님. 네. 저 목소리 육성을 들으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지금 특징이라면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목소리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지금 저 목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당시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게 혼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수사관들도 많이 했을 걸로 추정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 같은 게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을 이제 기획한 사람이 제3의 인물이 뭐 다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 전화 내용 중에 지금 이 집안의 어떤 뭐 구성원들의 관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사 과정 중에 상당히 어떤 계기가 어떤 단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보면은 굉장히 고도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여러 번 이제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몸값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다 막 그렇죠. 중단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계좌도 또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계좌도 네. 또 바꿔가지고 아하. 여러 개의 계좌가 등장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전화도 또 여러 번 이제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경찰 네. 흉대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옆에 우는 아이와 함께 저지른 납치극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아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몽타주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지만 네. 안타깝게도 당시에 검거할 기회가 있었다면서요. 검거할 기회, 유괴범을 바로 코앞에서 3번이나 놓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 91년도에 2월 1일에, 2차에는 2월 13일에, 3차에는 2월 19일에 뭐 가판대 옆에서 바로 숨겨서 바로 못 따라가고 두 번째에는 돈을 쇼핑백을 놔뒀는데 거기를 잘못 장소를 착각해서 쇼핑백만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은행에 왔었는데 주의 경고가 떠서 직원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부르려고 했더니 바로 달아나고 이렇게 3차례나 유괴범을 코앞에서 놓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형호 군의 이 가족들, 부모들은요, 지금도 편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장기미제 사건요, 경찰이 이형호 군의 유괴범도 반드시 검거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